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라디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돌아온 저희들의 소개 시간, 저희들을 언제나 처음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제 비건 먼지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대표는 앉아 계시는 은나PD입니다. 원래는 대표가 아니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하. 예, 비건 먼지에서는 저는 이제 출연도 하고요, 제작도 하고요, 기획도 하고 편집까지 전반을 하는 PD 총괄 PD 모르겠어요. 모두 다 총괄해요. 모두가 네, 그런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건 먼지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드디어 동물권 영화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네, 잘 되면 좋겠고요. 네, 평소에는 이제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무려 16일간의 긴 여름방학을 가지고 온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 너무너무 16일 짜릿하다야. 물론 거기서도 일이 없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일에 쓴 것 같긴 한데 온전히 그래도 뭐 2주면 어딥니까? 감지덕지입니다.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삐삐PD입니다. 은나PD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고 기획, 제작, 출연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메일 확인하기, 팀원들 북돋기, 뭐 제안 받으면 팀원들과 상의하기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표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 대표인지 몰랐거든요. 운영진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약간 이전에 MT나 워크샵에서 나온 결론은 약간 비건 먼지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 제가 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저도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최근에 여름 내내 해왔던 캠페인이 하나 마무리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단체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결과 모으는 틀 같은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콘텐츠로 어떻게 이거를 알릴까, 캠페인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과 공유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작년부터 말하기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배불러, 배고파, 좋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단어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입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녹음을 바로 하러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어눌하더라도 여러분 팟캐스트에서 한국어가 어눌한 사람이 나오는 서당 초유의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고요. 예, 어쨌든 하지만 이런 어눌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제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간 삐삐PD와 은나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 아까 이제 16일 동안 휴가 갔다 왔다고 했는데 휴가 어떠셨는지 좀 안부를 풀어주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작년보다 훨씬 중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주어 같은 것들은 알아듣고 어제 그제 막 이런 단어들 제가 시간 내서 공부했던 것들 확실히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이제 말도 좀 할 수 있고. 네, 진짜 딱 제가 공부한 만큼만 딱 들려요. 언어 공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듀오링땡이라는 어플에서 막 과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찻간에서 과자 음료 있습니다 이런 걸 하시잖아요. 이제 네. 한국에서는 사라졌죠. 코로나 네, 이후에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이제 기차에서 음식 판매를 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과자 하는데 링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들리고 문제는 제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사투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애인이 스촨 사람인데 스촨도 되게 자부심이 있는 곳인 게 그렇죠. 이제 뭐 음식 특히. 음식도 그런데 언어가 대표 언어를 중국어로 할지 스촨어로 할지 원래 국내에서 투표를 했었대요. 근데 그게 뭐 이제 투표인단에서 한 표 차이로 스촨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만다린 지금의 만다린이 이제 표준어가 된 거죠. 그래서 스촨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자부심이 센데 본인들의 사투리에 대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모든 배우는 배불러와 이제 기본적인 생활 언어들은 다 이제 장착이 된 거예요. 스촨어로. 그래서 저는 만다린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같은 언어긴 한데 사투리 개념인 거죠? 아예 다른 언어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들었을 때 파울로 뭐 이런 느낌? 근데 거기 성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조 중요한 언어 아니었어요? 네, 성조가 중요한데 사투리 잘 모르겠어요. 대충 맥락으로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은 저희가 퀴어 커플이지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그냥 친구라고 그냥 일회성으로 오는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올해는 제가 작은 시골 도시에 다시 2번이나 가는 그런 한국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단계가 격상되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막 이제는 시댁에 가는 느낌이다. 이제 지리도 익숙하고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이젠 지하철도 혼자 잘 타고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중국에 간다고 했는데 저 중국 여행 해봤으니까 근데 가서 기차 지하철 타고 그것까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먼저 가 있고 애인분은 먼저 가 있고 애인분 집까지 그 혼자 쫙 간다고 하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제 거의 짱이다. 그게 단순한 투어리스트가 아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맨 처음 배운 단어들이 뭐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배불러요. 그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필수 언어는 너무 배부르다. 파울러. 파울러가 근데 배불러랑 비슷하지 않아요? 듣다 보니 전 파울러. 그러네, 배불러. 파울러. 배가 불러. 차올라. 배울러. 파울러.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 은나가 중국에 갔을 때는 림피디가 되게 속성으로 비싸다가 뭔지 맞아요, 알려주고 못 알아듣겠어요가 뭔지 이런 거 알려줬는데 저는 먼저 배불러부터 배웠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진짜 되게 열심히 살을 뺐어요. 왜냐면 중국 가면 살찌울 거 아니까. 미리 준비. 왜냐면은 이게 사진에 또 찍히는데 또 사진에 너무 살찐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좀 그래도 싫으니까 그래도 여행 갔을 때 그래서 갔다가 이제 좀 원상 복귀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빼서 가자 했는데 정말 3kg를 빼고 정말 3kg를 다시 그대로 쪄왔다. 역시 몸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딱 뭐라고 하죠? 관성처럼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열심히 뺐는데. 뭘 억울해요. 안 빼고 갔으면 3kg 찐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거의 저를 살게 한 것들은 배부르게 한 것들이다.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러네요. 사실 중국이란 곳은 여행하기에 되게 비건들이 정보가 많이 없는 곳이거든요. 찾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마 그것은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비건이든 비건이지 않든 중국어를 모르면 중국은 이제 되게 영어를 잘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권 서비스들이 퍼져 있지도 않고 맞아요. 어플이나 구글 맵이나 그리고 비건들이 쓰는 비건 지도 앱 같은 경우도 거의 구동이 안 되거나 정보가 맞아요. 없고 입력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 현지에 중국어로만 사용하고 중국에서만 깔리는 그 위치 기반으로 깔릴 수 있고 심지어 가끔 위챗 아이디까지 있어야 돼서 그걸 가입해야 되는 그런 앱에서만 정보를 볼 수 있는 다 중국어예요, 진짜. 근데
전 너무 또 충격을 받았던 게 해외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중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 있는 지도 앱들은 영어 서비스들이 다 있잖아요. 이 맞아, 작은 맞아. 국가에도. 너무 작게 느껴져요, 이제는. 맞아. 중국 갔다 오면 한국이 작게 느껴지지. 너무 큰 국가라고 하지 않고 그 중국이 한국을 너무 작다라고 느끼게 되는 매직을 겪고 왔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근데 그런 큰 국가에서도 그 지도 앱들에 영어가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게 영어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진 않긴 했는데 당연히 그 나라는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영어 서비스를 뭐하러 하겠어요. 자국민들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라. 그렇지. 그것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의 힘이자 권력이지. 그 영어로 제공을 시작하면은 굳이 중국어를 하겠어요? 영어를 다 하지.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니 국가가 돈 되니까 영어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돈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붙는데 뭐 하러 영어 서비스를 하겠어요. 이게 시장 자유주의의 단점도 물론 많지만 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편의성으로 따지면은 어떤 시장성이 주는 특혜지 않나. 서비스라는 게. 거긴 돈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가서 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배불러라는 단어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3땡에서 3스타께서 이번에 폰 자체 내에서 AI 번역을 할 수 있는 맞아. 엄청 빨리 되는. 인터넷이 없어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접히는 폰에서 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네. 볼 수 있어서 내가 얘기하면은 맞아, 상대 맞아. 쪽에서 번역한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술을 발표했잖아요. 맞아. 광고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는데 내가 굳이 중국어를 꼭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 서비스가 거기서 구동될까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 폰을 들고 계속 맞아. 말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폰을 보면서 막 얘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탁 그 특유의 중국 원탁 테이블에서 가족 그렇게 원탁.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쵸. 중국어를 역시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진 생각들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상상해보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1:1 번역 서비스가 대부분 관광객 입장에선 되게 편한데 가서 이제 정말 구매할 때 혹은 서비스 이용할 때 여기 어디냐 뭐 이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땐 편한데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 친구의 가족들 뭐 엄마, 아빠, 할머니, 삼촌 같이 앉아있는데 밥 먹는데 스쳐 떠는 거는 그거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속도도 못 따라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명이니까 그게 또 이게 뜬다고 해도 그 중에 누가 뭘 말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이거는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넘어서서 이제 막 귀에 꽂아가지고 눈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때는 좀 이용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 스마트 안경, 스마트 이어폰 이래가지고 안경으로 막 사진 찍고 내가 이동하는 만큼 다 촬영되고 근데 그거랑 접목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랑 번역 서비스 같이 돼가지고 이게 뭐 진짜 안경에 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가능할지도. 그럼 사람 얼굴 위에 땅땅땅 자막이 뜨게. 완전 괜찮다. SF다. 완전 저는 어벤져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자비스? 토니 스타크? 네. 토니 스타크 씨의 그 자비스. 자비스. 맞나 봐요. 제가 사실 이제 맨날 타노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갑자기 타노스. 손가락을 이렇게 땅 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딱 없어지는 그런 타노스를 맨날 얘기하지만 정작 본 적은 없는 나의 어벤져스. 한 번도 어벤져스 안 봤어요? 어벤져스를 1, 2편 정도는 좀 따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좀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전 정주행을 다 하긴 했습니다. 유행하는 콘텐츠 궁금하다 이러면서 다 봤는데요. 전 요약 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약본은 봤습니다. 저는 요약본은 절대 안 보는 파 인간이어가지고 또 신기하다. 그렇군요. 언제였나는 그 모든 걸 다 흡수하고 있어요? 틈틈이 개봉하면은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어벤져스 나왔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것도 봤어요. 그 데드풀 2. 봤어요. 그것도 뭐 1번은 재미없긴 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또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네, 은나를 살게 한 것들이 뭔지 또 들어봐야죠. 네, 방금 얘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저는 뭘 보면서 많이 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한테 힐링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어디 몰입하는 경험으로 좀 쉬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기분이 안 들고 뭐라도 봐야지 좀 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다녀왔죠. 아, 끝없이 네. 주입하는 인간. 네. 근데 이번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 아, 진짜요? 네, 같이 간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해지고 시작해가지고 1, 2, 3부를 다 보고 나면 이제 12시가 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운전해서 돌아가니까 너무 늦다, 너무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3부나 놓치고 1, 2부만 이제 보고 가고 3부는 보통 장편인데 장편을 못 보고 단편만 냅다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숙소를 정동진 근처에 숙소가 잡을 만한 데가 없고 다 나간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도 미리 알아봤는데도 숙소가 없었어가지고 강릉으로 잡았어요. 저 근처긴 한데 차로 한 20분 거리, 30분 거리? 강릉에 잡아가지고 수영도 강릉 근처에서 하고 그리고 간 김에 또 낮에는 수영하고 어차피 영화제 해지고 하니까 낮에 수영하고 뭐 비건 음식점 다니고 비건 카페도 가고 이래가지고 재밌게 다녔는데 너무 웃긴 게 강릉 갈 때부터 강릉이 초당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 순두부는 비건 옵션이 되니까 가서 먹어야지 하고 벼르고 갔는데 아 먹어야지 하다가 다른 것들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장칼국수도 먹고 뭐 메밀밥국수도 먹고 막 무슨 국수도 먹고 막 했거든요.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초당 순두 먹으러 간 날 정말 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맞아 거기 대기 진짜 많죠. 그니까 나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이전에 한번 오픈런 했었던 걸 까먹고 이번에 좀 여유롭게 갔는데 와 대기가 11시 한 15분에 갔거든요. 10시 오픈인 곳인데 11시 15분에 갔는데 이미 273번을 부르고 있고 대기가 260팀인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많이 생각해도 1시간 15분 만에 260팀인데 1시간 15분 뒤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 업체, 그 가게는 500팀을 받은 거잖아요. 그날 벌써 11시 15분인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돈을 막 쓸어 모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순두부 못 먹었다. 순두부 못 먹고 강릉 가서 국수만 엄청 맵기 국수를 먹고 수영하는 등이 탔어요. 등이 타가지고 등이 좀 아프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저도 가서 살쪄와가지고 돌아와서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 바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진짜 딴 얘기인데 그때 그 환경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내가 아끼는 지형지물 그대로였으면 좋겠는 지형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모두가 다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바다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를 살게 한 것들이니까 주제가 다시 이제 조금 돌아오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저는 스촨 지역에 있었는데 스촨이 내륙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촨 지역에 있는 산들을 막 돌아다녔는데 진짜 장엄하게 막 펼쳐져 있고 진짜 컴퓨터를 열면 나오는 그 초원 있잖아요. 하늘색과 진짜 딱 초원. 그런 곳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곳도 가고 설산도 있고 이 여름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빙하로 진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진짜 하얀 눈이 아니라 푸른 빛이 도는 거예요. 맨 위가.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보고 오니까 아 내가 바다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장엄한 풍경의 산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주로 바다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산을 오르는 건 싫었습니다. 재밌는 결론 아주 공감합니다. 네, 저 심지어 그 산에 막 버섯을 따러 올라갔거든요. 버섯이 진짜 막 활동만 했거든요. 그런 버섯을 따러 올라가다가 그 진짜 가파른 산이었어요. 내려가다가 막 소똥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로 소똥을 막 밟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입었던 옷 버리고 속옷도 버리고 진짜 아찔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진짜 자연을 제대로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금 듣고 생각난 건데 한국도 산지가 많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면이 바다여서 바다도 많지만 이번에 강릉을 차로 왔는데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근데 너무 차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같이 간 친구가. 맞아. 근데 그 친구는 강원도에 거의 처음 간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빼고는 별로 안 갔대요. 왜냐면 서울에 안 살았고 그 친구도 부산에 살았어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갔다가 강원에서 서울 온 경험이 처음인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풍경인데 같이 가는데
강원도 쪽 갈 때 양쪽에 정말 산이 엄청 많고 터널도 진짜 긴 게 많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산이 진짜 그 수묵화처럼 그 날이 맑고 이랬어가지고 뒤에 막 이렇게 연하게 펼쳐져가지고 높진 않지만 되게 계속 산이 이렇게 조금 있는 막 그 겹겹이 이렇게 산수화처럼 있는 걸 보는데 그 친구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와 되게 그림 같다고 산들이. 그래가지고 그치 강원도가 산이 진짜 많고 태백산맥이 괜히 태백산맥이 아니고 이쪽에 산지가 엄청 많지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게 산지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보기보다는 대부분 차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산지에 터널 들어오는 데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산지에 살던 야생동물들이나 원래 지내던 서식지였던 어떤 식물들, 동물들이 다 그 도로 때문에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사실 강원도 로드킬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떠오르면서 막 운전 조심하라고 막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약간 이렇게 산을 보는 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길을 다 뚫어놔가지고 괜찮은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약간 역설적으로 하면서 사실 저도 산은 오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산은 오르지 않고 바다만 냅다 보고 왔습니다. 저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일했던 단체 내에서 달력을 오면은 진짜 한국에 있는 자연에 있는 풍경들을 걸어놓은 달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약간 우리 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너무 안 예쁘고 그 뭐지? 그냥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실제로 거기를 한번 다녀오고 내가 그걸 사진을 찍게 되면 생각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사진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의 장엄함이나 그 자연의 아름다움, 맨눈으로 봤을 때 그 위압감이나 어떤 쫙 펼쳐진 그런 게 사진으로 보면 좀 유치한데 가서 느끼면 다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터널로 가는 그 강원도 쪽으로 가는 터널 쪽은 어쨌든 보여도 잠시 보이는 것 뿐인데 맞아. 설악산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땐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연들 속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 되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풍경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제가 그 단체에 있으면서 배웠던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등산이 아니라 입산이란 표현이었어요. 아, 너무 좋다 그것도. 네, 그래서 등산이라는 표현은 이 산을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입산이라는 것은 산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 안에서 그 자연을 해치지 않고 그 자연 안에 수용된다라는 느낌의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산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비건 친구 중에 한 명도 숲해설가 이런 거 따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알려준 개념 중에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은 어떤 유흥이나 우리를 위해 준비된 힐링 공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은 이미 거기 주인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어떤 생태계가 이미 있고 우리가 거기 사실 방문하는 거라고 남의 집을 방문하듯이 예의를 지켜서 방문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마치 인간들은 그 산이 너무 우리 것인 양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의 전환이 점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언어들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앞으로 산에 가실 때 한 번씩 입산한다 상상해보시고 방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2부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